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진태는 발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좀 쓰다듬어주고 나면 고라니 사냥을 나갑니다. 진태의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냥 나간 지 한참이 지나도 안 와서 추적에 나섰더니 녀석이 광란에 달리기로 들어옵니다. 이 새끼야. 너무 달려서 녀석이 과열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 새끼. 야, 너 이 발도장 똑바로 지키고 있어야지. 어딜 나갔다 왔어? 어? 이 시간. 이렇게 제 본분을 잃는 것도 과열된 증상입니다. 이런 때는 식혀줘야 합니다. 5단 세척 시스템입니다. 북한만 가면 돼, 북한만. 집사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꾀죄죄한 본인은 안 씻고 진태만 씻깁니다. 집사는 진태 냄새가 자기 코를 찌르는 것만 생각하고 집사 냄새가 진태 코를 찌르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똥 묻은 집사가 겨 묻은 댕댕이를 나무라는 격입니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개다리입니다. 산책을 갔다 오던 기쁨이가 들이닥칩니다. 진태는 난데없는 기습 공격에 어쩔 바를 모릅니다. 기쁨이의 기습 공격을 받고 난 후 진태는 그 어떤 냄새에 코가 예민해졌습니다. 진태는 온 산을 그 냄새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찾았습니다. 기쁨이가 싸놓고 간 똥이었던 것입니다. 진태도 기쁨이 집 앞에 종종 똥을 싸는데 기쁨이도 이렇게 답례를 한 것입니다. 하간 30분 동안 온 산을 뒤져 찾은 성과물에 기쁨을 만끽하며 우와, 찾았다. 화산했습니다. 내려가자. 다음 날 기쁨이를 답례 방문합니다. 왠지 껄끄럽습니다. 이놈들은 얼굴을 마주하고도 투명인간 대하듯 서로를 대합니다. 아무리 마주쳐도 친해지지 않습니다. 서로 남의 집 앞에 똥싸기 시합을 하고 있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태의 표정은 많이 진정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분노를 참지 못해 이빨로 갈아 마실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분노를 절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윗입술이 격려를 하지만 고도의 절제력으로 진태는 상황을 넘긴 겁니다. 진태는 이렇게 상호 평화를 위해 초인적인 절제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하여간 남의 집 근처에 똥 싸지 맙시다. 그간 진태는 고라니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으나 짧은 다리와 작은 몸뚱이로 인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간 추적을 당하던 고라니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진태를 찾아왔습니다. 고라니가 대낮에 인근 밭에 출몰한 것입니다. 야, 저기 고라니 있잖아, 고라니. 저기. 제 눈과 귀에도 보인 터인데 진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보라고 들어 올려도 낌새를 못 챕니다. 눈앞에서 고라니가 통통 튀는데도 딴짓만 합니다. 먼 산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각이 무딘 녀석이 맨날 고라니 잡는다고 난리를 피웠을까요? 하여간 삼고초려의 설득과 회유 끝에 결국 녀석에게 고라니 출몰 사실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잡어. 이때부터 녀석은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고라니 사냥이 시작됩니다. 풀보다 키가 작은 진태는 풀을 해치기 위해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풀밭을 지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사력을 다해 고라니를 추적합니다. 풀밭을 해치려니 너무나 힘들어 포기할까 되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와 고라니 추격을 계속합니다. 고라니가 도망간 것은 진즉인데 이렇게 뒷복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다리 짧은 서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나마 이 짧은 다리를 교육용 봉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녀석이 고라니를 잡으려고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갈 태세입니다. 진태가 입산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진태가 사라지면 사놓은 개사료를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사료 분쇄기 진태를 체포하러 갑니다. 이씨. 일로 와. 씨. 일로 와. 체포. 이씨 새끼야. 고라니 잡는다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길을 잃을 줄 모르니 1시간 족쇄를 채웁니다. 닿을 수 없는 바람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개사료 분쇄나 열심히 하기를 기원합니다. 웬만하면 너의 꿈을 지지해주고 싶지만 너의 짧은 다리로는 안 된단다 진태야. 집이 북향이라 초가을부터 방에 볕이 안 들어와 춥습니다. 하여 장독대 옥상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햇빛을 쐬며 책을 읽습니다. 이 계단은 산자락에 접해 습기를 많이 머금어 계단에 이끼와 풀들이 자라나는데 걸터 앉아 책을 보고 있으려 치면 진태가 옆에부터 책을 읽어달라고 조릅니다. 안됩니다. 지식은 권력인데 녀석과 나눌 수 없습니다. 녀석의 갈구하는 표정이 애처롭습니다. 나에게도 지식을 좀 나눠줘 하며 애걸하는 표정이 안쓰럽습니다. 좋습니다. 호심탄회하게 그 권력을 나누도록 합니다. 바로 둥구리의 싸움의 철학입니다. 진태에게 지식을 전수하고 빨래 거두려고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그 앞에 사마귀 한 놈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톡톡 건드려봐도 쳐다만 봅니다. 쓰다듬어주고 악수를 하니 악수도 받아줍니다. 당랑거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는 사마귀가 앞에서 오는 수레바퀴를 막으려고 위세를 떨고 있음을 뜻하는 고사로서 제 주제 파악도 못하고 힘자랑하다가 돼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고라니를 잡으려고 위세를 떠는 진태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 진태는 고라니 발굽에 치이면 뼈도 못 추릴 주제에 당랑거철하고 있네. 하여간 이 사마귀 놈들은 눈앞에 뭔가 보이면 다짜고짜 팔을 들어 올리며 싸움을 거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죽했으면 이 녀석들을 이용해 그러한 사자성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특이합니다. 쓰다듬어줘도 가만히 있고 악수도 받아줍니다. 제 평생에 이렇게 얌전한 사마귀는 또 처음입니다. 사마귀 녀석들은 원래 쓸데없이 그렇게 싸움을 걸어 화를 자초하고 짓밟혀 죽는 경우가 많은데 녀석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생명도 연장하고 상대방도 기분 좋게 만들어냅니다. 하물며 미물인 사마귀도 이렇게 공격 본능을 극복하는데 우리는 삶이 각박하다는 핑계로 과도하게 공격 본능을 더욱 깨우지 않는가 합니다. 쓸데없이 화나고 해코지하며 심지어 정의를 추구한답시고 자신의 분노를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것이 습관화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랑지공의 뜻을 새겨야 합니다. 이는 사마귀가 공을 이룬다는 뜻으로 둥구리 선사가 만드신 신주어로 사마귀처럼 상대를 배려하다 보면 세상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렇게 당랑지공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개처럼 고라니 쫓아다니다가 체포되어 처참히 끌려다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버르장말이 없이 창틀에 팔을 건 진태가 하차할 때 내는 소리는 이렇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 삶을 바로잡는 정의봉 진태의 다리를 생각하며 오늘도 힘차게 뜁시다.